안녕하세요. 시니어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은 1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한 서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랍을 열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서랍을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굳이 이유는 없었다. 그냥 열어볼 일이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서랍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열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집안에는 이상하게도 손이 잘 가지 않는 곳이 있다.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 그냥 굳이 열어보지 않게 되는 곳. 내 방에도 그런 서랍이 하나 있다. 책상 맨 아래에 달린 오래된 나무 서랍.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었다. 그때 이 서랍에도 뭔가를 넣어두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거의 열어본 적이 없다. 딱히 필요할 일이 없었고 괜히 열어볼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 서랍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나왔다.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다. 마음속에도 그런 서랍이 하나쯤 있다. 굳이 열어보지 않으면 그냥 잊힌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들. 나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조금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밤새 비가 왔는지 공기가 약간 젖어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차를 한 잔 만들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바빴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하고 식탁 위에는 늘 접시와 컵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하다. 아주 조용하다.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신문 한 장과 안경뿐이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어디선가 새가 울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러다 괜히 시선이 책상 아래로 내려갔다. 먼지가 조금 쌓인 서랍 손잡이가 보였다. 나는 잠시 그걸 바라봤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그 서랍이 괜히 눈에 들어왔다. 여기 뭐가 들어있었더라? 혼잣말이 작게 나왔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사진이었는지, 종이였는지, 아니면 그냥 찹다한 물건들이었는지. 나는 몸을 조금 숙여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대로 잠시 멈췄다. 괜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굳이 지금 열어볼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잘 지냈는데 그냥 닫힌 채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손을 놓으려다가 다시 잡았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잠깐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천천히 당겼다. 나무가 마찰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서랍이 조금씩 열렸다. 안에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종이들과 낡은 물건들이 보였다. 나는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때 서랍 한쪽 구석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렇게 바른 봉투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잠시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아내의 글씨였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짧게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이
그 서랍을 처음 제대로 열어본 날이었다. 나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봉투는 안에 글씨가 아니었다. 익숙한 글씨도 아니었다. 조금 삐뚤한 아이 글씨였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서랍 안을 다시 들여다봤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몇 장 들어있었다. 낡은 수첩, 사용하지 않는 펜, 그리고 몇 장의 사진. 나는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이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입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잠시 웃었다. 이때가 언제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때 서랍 안쪽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보다 작은 검은색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카세트 테이프였다.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작은 녹음 테이프. 나는 그걸 손에 들고 잠시 바라봤다. 투명한 플라스틱 안쪽에 갈색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그리고 앞면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아이 글씨였다. 아주 서툰 글씨. 글자가 삐뚤삐뚤했다. 나는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아빠에게,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아빠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녹음기를 가지고 놀던 적이 있었다. 마이크를 들고 노래도 부르고 이상한 소리도 녹음하고 그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테이프를 뒤집어 보았다. 뒤에는 조금 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눈을 조금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읽었다. 아빠 생일,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글씨를 보고 있으니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도 아마 이런 아침이었던 것 같다. 나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테이프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오래된 오디오가 아직도 거실 한쪽에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괜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나는 천천히 테이프를 넣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깐의 치직거리는 소리가 흐르고 곧 아주 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오디오에서는 잠깐 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렀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작은 기계음이 들렸다. 그리고 곧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는 숨을 멈췄다. 어린아이 목소리였다. 아주 오래된 목소리. 지금은 이미 어른이 된 아이들의 목소리. 나는 오디오 앞에 서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준비됐어?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아마 누나 목소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서로 웃음을 참는 소리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둘이 동시에 외쳤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들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케이크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 샀어. 촛불도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막내였을 것이다. 아빠 빨리 와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다. 그때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이다.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말은 조금 어눌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아빠, 누나 목소리였다. 아빠 맨날 늦게 와. 잠깐 동생이 웃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아빠 좋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시절 나는 항상 늦게 집에 들어왔다. 일이 많았다. 회사에서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 잠든 뒤에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몰랐을 것이다. 그냥 아빠가 늦게 오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테이프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다시 해. 아빠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다시 둘이 동시에 외쳤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 목소리는 아주 밝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속 목소리였다. 나는 오디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테이프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던 기억. 문을 열자 아이들이 뛰어나왔던 기억.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디오에서는 아직도 아이들 목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테이프 속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오래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어제 들은 것처럼 가까이 느껴졌다. 그때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날도 회사 일이 늦게 끝났었다. 퇴근할 때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가 가까웠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걸 그때까지도 잊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가 조금 바빴던 날, 나는 늦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늘 그랬다. 늦게 일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조용히 보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그날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10시가 조금 넘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들렸다. 아빠 왔다. 누군가
작게 외쳤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방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아이 둘이 뛰어나왔다. 둘 다 잠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졸려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아주 밝았다. 아빠, 동생이 먼저 내 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누나가 뒤에서 말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나는 조금 당황해서 물었다. 너희 아직 안 잤어? 그러자 둘이 동시에 말했다. 기다렸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그때 부엌 쪽에서 아내가 걸어 나왔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촛불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생일이잖아. 그때서야 나는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걸 떠올렸다. 아이들은 내 앞에 서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말했다. 빨리 불어. 나는 잠깐 웃었다. 촛불을 바라보았다. 아주 작은 촛불 2개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불었다. 촛불이 조용히 꺼졌다. 그 순간 아이들이 손뼉을 쳤다. 생일 축하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었다. 오디오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이미 끝났지만 테이프는 아직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그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까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아 있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주 오래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 들은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시절 아이들은 정말 작았다. 잠옷을 입은 채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모습.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웃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들었다. 잠깐 망설였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컸다.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일도 바쁘다. 그래서 괜히 전화하면 방해가 될까 싶어 그냥 넘어가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번호 하나를 눌렀다. 잠시 후 전화 연결음이 들렸다. 2번, 3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는 잠시 웃었다. 그래. 딸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 전화했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또 그런다. 나는 괜히 웃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 어릴 때 녹음 테이프 기억나? 녹음 테이프? 응.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혹시 그거? 생일 축하한다고 녹음했던 거?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그거. 전화기 너머로 딸이 웃었다. 그거 아직 있어? 방금 들었다.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아빠 그거 진짜 옛날 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목소리는 그대로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웃었다. 그럼 나 지금도 녹음해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아빠 생일은 아직도 기억나냐?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말했다. 당연하지. 그리고 조금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생일 축하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왜인지 아주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가끔은 아주 오래된 물건 하나가 잊고 있던 시간을 다시 꺼내주기도 합니다. 서랍 속에 있던 작은 테이프 하나가 그날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도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랍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소중한 기억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니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